일본 아베 내각의 한국 발목 잡기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차기 WTO 사무총장 선거입니다. 강산 기자. 네. 현재 우리나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식 출사표를 던졌죠. 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후보임을 강조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7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 자리가 있었는데요. 유 후보 발표 먼저 들어보시죠. My vision for the WTO is to rebuild trust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by making it more relevant, resilient, and responsive. 강 기자, 그런데 일본은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 후보의 정견 발표 뒤 일본은 곧바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이 선출 과정에도 관여하겠다며 방해를 예고했습니다. 마이니치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의 얘기 들어보시죠. 多角的貿易体制の維持強化に向け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できる人物であることが重要で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その観点から日本としても選出プロセスにしっかりと関与し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이런 일본의 반대 움직임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공식화되고 있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유 후보는 제네바에서 이 정견 발표 뒤에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본 기자가 일본을 다른 회원국처럼 지지할 것인지 묻자 이 자신의 당선이 일본의 이해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To Japan, what's almost important is the persons, the candidates' competence and capability to save and enhance the WTO and also to take WTO reform. 유 본부장이 이렇게 손을 내밀었지만 일본 측 여론은 싸늘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은 유 후보가 일본 지지를 호소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냉담한 견해가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니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국의 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일본에겐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강 기자, 이웃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서로 돕고 만약에 사무총장이 된다고 하면 서로 좀 축하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왜 이렇게 반대하고 있나요? 네, 유 후보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강력 반발하며 WTO 제소를 주도했다는 이유가 꼽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유 후보의 사무총장 출마에 반대 입장을 정하고 국제사회에서 여론조성 계획을 세웠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직적으로 낙선 운동을 할 거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WTO의 현안이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요. 일본이 패소할 경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수 있는데 이 유 후보가 사무총장이 되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 기자, 그런데 이 일본 아베 정부의 우리나라 발목 잡기, 뭐 비단 WTO 사무총장 선거 이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서 우리나라의 G7 회담 참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했었죠. 예, 이 얘기는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발단은 이제 5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내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G7 이게 이제 9월달에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한국과 뭐 인도, 러시아 이렇게 애들 네 나라, 호주까지 해서 네 나라를 추가로 좀 초청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G7을 좀 확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예,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네. 이제 일본 측에서 일본 특히 언론들이 일본 고위 관료의 말을 뭐 인용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좀 분명히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잇따라 쏟아졌고요. 네. 급기야는 이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일본의 이제 우리의 KBS 같은 데죠. NHK에 출연을 해서 G7의 현재 틀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등 네 나라의 G7 추가 참여에 대해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G7 추가 참여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른바 압박용으로 꺼내놓긴 했는데 네. 중국과의 관계가 뭐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일본이 미국 편을 들 줄 알았는데 사실 일본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기대와는 좀 다른 어떤 결론을 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일본 외교 정책 보통 미국 하자고 하면 따라가는 쪽인데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만은 싫다, 맞겠다, 뭐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측에서도 신사적으로 뭐 일단 외교적인 어떤 용어를 써가면서 하지 않고요. 상당히 지금 우리도 직접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네. 표에도 나옵니다만
일본의 모렴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당히 좀 외교 쪽에서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강도 높은 이례적인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만큼 네. 이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상당히 좀 우리 측에서 자신감을 내보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 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